청자보 관리하는 방법이요. 이게 이제 유월 관리죠. 그러니까 유월 관리. 네, 청자보를 보통 다 사람들이 동그랗게 키우거든요. 동그랗게.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연산해인데 우리나라에서 연산해 진산해를 많이 구별하는데 일본에서는 연산해 진산해가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카나다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연산해가 조금 더 잘 자라주고 이렇게 머리를 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연산해. 아이백이 연산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연산해인데 이런 식으로 저는 다 이렇게 바람도 통하고 환기도 이렇게 햇빛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런 사이에 묵은 잎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해주면 묵은 잎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분재는 과학이고 과학적으로 키워야 돼요. 그냥 동그랗게 키우면 속 이파리가 다 죽어요. 속이 다 죽고 또 환기도 안 되고 벌레도 생기고, 여기에 무슨 거미 있죠. 거미, 요 타고 다니는 거미, 요 속에서 사는 거미도 생기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많이 털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보기도 좋고 환기도 되고 나무한테도 좋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을 또, 이게 큰 나무 동그랗게 키운 건데 그거를 제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수영을 다 잡아서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제 철사를 지금 풀어야 되거든요. 작년에 먹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철사 자국이 나기 전에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잡아줘야지 여기가 이렇게 햇빛도 들어가고 환기도 되고. 여기서 지금 이거 추목을 뜨면요 바로 추목됩니다. 조금 늦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바로 추목이 됩니다. 너무 작은 것들 이렇게 삽목하지 마시고 치목을 떠내면요 소품이나 두분재를 바로 만들 수 있게 떠낼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 이미 벌써 떠냈어요. 이 철사 풀르는 것도 이렇게 가위로 붙잡고 돌려서 푸는 게 아니고 철사로 앞뒤로 자릅니다. 앞뒤로. 앞에 커트하고, 봐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한번 커트하고, 이렇게 커트하고. 안 되면, 그래도 안 떨어지는 거는 뒤에 다시 한번 돌려서 하면은요, 이거 손으로 잡아가지고 베베 틀어가지고 하면은 철사도 쓰기에 불편해요. 그런 철사들은. 근데 나무가 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꽃이 없는 나무들, 어느 정도 추위를 잘 견디는 나무들은 가을에 감아줘도 됩니다. 근데 원칙은 겨울에 추우니까, 우리나라 기후는 엄청 추우니까 너무 썬득썬득하니까 안 감아주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이제 가을에 또 시간이 나면 이거 감아줘야 되고, 봄에는 이렇게 풀러줘서 완성된 모습을 봐야 되니까 보통 가을에 많이 감는데, 꽃이 없는 나무, 이런 나무들은 괜찮고, 겨울을 잘 내는 나무들은 겨울에 감아줘도 됩니다. 겨울에 나무가 하나도 안 자라는 것 같아도 이 6개월 지나고 나면요, 겨울 한 해 겨울 지나고 나면 수영이 잡힙니다.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이 나무들이 더 자라면은 저는 이런 가지 하나를 또 치목을 뜰 수 있어요. 삽목을 안 하고 저는 거의 치목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가지도요, 이제 가지를 보통 이건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손으로 찝는다고 그랬어요. 여기를 손으로. 근데 손으로 찝으면은요, 손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상처가 너무 심하게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되면 여기를,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빡빡한 곳에 이렇게 딱 잘라줘 버리면 거의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잘라줘 버려. 깨끗하게 이렇게. 그리고 또 한철이 지나면은 이게 빡빡하게 차요. 이게. 손으로 잘라주면 여기에 자국이 남아가지고 그 자국이 뭐 거의 뭐 1년 가도 잘 안 아물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너무 빡빡하면 나중에 여기 한 가지를 치목을 뜰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아주면 이렇게 뒤에 이게 전잎이 거의 안 생겨요. 가지 배열 맞추느라고 여기서 할 수 없이 작년에 한 가지를 치목을 떴는데 바로 치목이 됩니다. 치목해 놓으면. 청자보 연산에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처음에는 조금 뻔뻔하게 보이는데 나중에 다 예쁘게 꽉 차가지고 훨씬 깨끗하고 예쁩니다. 일일이 가위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손으로 막 뜯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거는. 너무 빡빡한 곳 이런데 이렇게 작은 가지라도 치목이 가능합니다. 치목은 이렇게 삐쭉삐쭉 위로 나온 잎들 이렇게 딱딱 정리해주고 맞게 이렇게.
너무 뼈짝이 나온 것들은 이렇게 잘라서 약간 좀 이렇게 한 군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하면서도 여기는 환기가 돼야 된다 이거. 여기 이제 조금 더 차면은 여기도 예뻐져요. 그래도 이렇게 너무 너무 올라가면 안 예쁘니까. 어떤 분은 이거를 일자로 잘라가지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잡아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소나무를 이 작은 거로 이게 육송이에요. 곰솔이 아니고 육송.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 있는 소나무요.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로 먹을 수 있는 소나무요. 그러니까 그 육송들은 잎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정원수, 대부분의 정원수들이 다 이 육송입니다. 육송 또는 적송 그러죠. 뭐 홍송 이런 것들이 다 이 먹을 수 있는 이파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해송은 못 먹어요. 찐이 나와서 못 먹어요. 이렇게 혹시 뭐 이끼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흙을 여름에 지금 한번 덮어줍니다. 덮어주고 하는 짓이 지금 뭐냐면 단엽을 합니다. 제가 이거 잎뽑기를 겨울에 안 해줘가지고 이게 지금 이 육송은 지금 단엽을 합니다. 해송보다 한 2주 빠릅니다. 그거는 어떤 분이 뭐 무슨 근거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해본 경험으로 이거 이끼 끼는 것도 좀 따주고 솔 가지고 따줘야 되는데 지금 솔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고 나서 아니다, 철사를 사실은 감아주는데 철사를 이거 단엽할 때도 철사를 안 감아주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감아버리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단엽하고 나서 이게 잎이 다 나온 다음에 감으세요. 요렇게 단엽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새로 나온 이파리를 다 딱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옆에 눈을 한 3잎 정도만 남겨요. 묵은 잎을 3잎 정도. 그 잘라버리면 여기서 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2잎만 남겨놓고 자르는데 따버리는데 이제 잎이 나올 때 많이 나올 때 2잎만 남겨놓고 자르는데 거기서 너무 건강한 건 무조건 잘라버려요. 건강한 건 무조건 잘라버리고 아주 약한 건 빼고 중간 정도 2잎 남기고 잘라버립니다. 곰솔은 2주 후에 합니다. 6월 한 20일 정도 전후 일주일 정도 합니다. 제가 해봐서 해본 경험으로 제가 경험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본 경험으로 전문가가 나오셔가지고 또 막 떠들면 제가 또 그런 사람한테는 져요. 뭐 전문가 나오셔가지고 떠들면 그런 사람한테는 지는데 저는 경험이거든요. 순 경험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한 2주 정도, 뭐 20일 정도 지나면은 눈이 싹 나옵니다. 이 순짓기를 이제 매년 하지는 않은데, 그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무가 약한데 순짓기 해주면 이파리가 비리비리비리 겨우 몇 개 나왔는데 그 순을 집어버리면 눈은 안 나와요. 얘도 그렇게 건강하게 쭉쭉 뻗은 건 아니에요. 이보다는 훨씬 더 뻗어야 되는데 제가 큰 나무가 없어가지고, 제가 육송이 큰 나무가 없어요. 다 작은 나무만 있어요. 육송 순짓기는 해송보다 2주 빨리 합니다. 2주 정도 빨리 하니까 대충 제가 해보니까 길이도 맞고 이게 괜찮더라고요. 너무 빨리 하면 순이 길어요, 잎이. 근데 이 6월 한 초순에 해주면은요, 대충 그래도 이파리가 잎 길이가 맞아요. 저는 막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는데 오늘 한번 제가 해봐 드릴게요. 저는 감기를 해버리거든요. 이때는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비료는 이미 줬어요. 이미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런 걸 다 잡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도구로 이용해서 하면은 딱 이렇게 수영을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여기서 눈이 나오면 이제 또 다른 거 다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 송이에 3잎 정도 남기고요. 그거 잘라 주고요. 또 물을 주실 때 요 잎에다 줘야 됩니다. 밑에만 주지 말고 위에 여기 눈에 이런데 물을 품고 있어가지고 눈 이런데 나는데 물을 많이 줘야 여기가 잎이 가야 눈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작년에 단엽으로 이런 데서 중간에서 눈이 나오는 게 보여요. 이게 다 이런데 중간에서 눈이 다 이게 또 얘도 다 눈이 나옵니다. 해주면.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이런 데서 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엽을 해줌으로써. 단엽은 짧은 잎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고, 또 수영을 잡는 거는요, 수영을 잡는 이유는 제가 지금 철사가 없어서 다 못 감았는데 요만큼만. 근데 이게 나무를 이렇게 나무에 나이를 부여해줘요. 나무에.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쓸모가 없는데 나무들은 나이 먹을수록 축축 늘어지면서 멋진 수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나이를 부여해 줍니다. 뭐 100살도 올릴 수 있고, 이게 뭐 10년밖에 안 된 거를 막 20년, 30년 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정이품 소나무가 왜 멋있게 축축 늘어졌고 멋진 그런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영을 잡습니다. 뭐 나무에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인간이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래도 자연에 가만 놔두면 누가 그렇게 나무를 그렇게 예뻐합니까? 우리들이 너무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무도 싫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감는 거는. 그리고 이 철사 두께는요,
나무의 3분의 1 두께입니다. 나무 두께의 3분의 1 두께입니다. 철사 감는 거는. 철사의 두께는요. 너무 가늘어도 안 되고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너무 가늘면 이렇게 수영이 잡히지가 않고요. 그럴 때는 2개를 감아도 됩니다. 2번을 감아줘도 돼요. 만일에 없다 그러면. 그리고 너무 큰 굵은 나무로 하면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죠. 너무 굵은 철사로 감아주면 나무에 상처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새 흙을 좀 올려주세요. 비료는 안 해줘도 됩니다. 여러분들 예쁘게 수영 잡으시고 소나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